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야,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 국장 끝났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한번 저의 생각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끼리 새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조금 충격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리분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하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와중에 봐야 되는 경제 소식은 뭐가 있는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저 기리시 오랜만에 광고를 이렇게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 기리시 메리츠 증권이랑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제로제로 완전 제로 슈퍼 365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오늘의 공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조선 고맙다. 타이밍 좋게 상장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대한조선 공모가가 5만원인데 시가가 89,100원으로 한 주당 4만원의 수익을 줘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시초가 매도해서 4개를 받았거든요. 운 좋게 4개 받았죠. 16만원. 야, 이거 수익이 생각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부터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장이 안 좋을 때 그나마 나타난 수익이다 보니까 더 기쁜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거 수익 보고 오늘 없어진 내 돈 보면은 좀 충격적인 것도 함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공모주만 보자면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초 마이너스 공모주가 나왔지만 오르는 놈은 오른다라는 걸 증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데이터만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큰 걱정 없이 공모주를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익 보신 기름들 전부 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제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장의 하락 이후부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예상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답은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아주 시원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야, 이거 전쟁 난 거 아니냐, 우리나라만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자, 일단 하락 요인은 복합적입니다. 하나만 갖고 와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조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당연히 세제 개편한 실망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5천을 간다고는 말을 했었지만 하지만 분리과세 최고 세율이 35%로 결정되면서 실망감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가가 안 그래도 많이 올라있는 상태인데 실망 매물,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른 이유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관세 리스크가 또다시 등장했다는 부분, 캐나다 35% 관세 등이 나타나면서 살짝의 걱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트럼프가 러시아를 컨트롤을 못하면서 이제는 압박 작전으로 바뀌는 것도 악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어제 우리가 봤던 연준 금리 인하도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이유 중 하나고, 그리고 환율, 이게 좀 가장 커 보이는데요.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결국 1,400원을 터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러한 이유들은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는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관세 리스크, 그게 언제적 리스크입니까? 그거 나와봐야 조금 하락하고 말 거라고 볼 수 있고, 연준 금리 인하도 뒤로 밀릴 거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하락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큰 하락을 보이지 않고 우리나라만 하락한다,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아마도 세제 개편안, 그 다음에 대주주 10억으로 하향 등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크게 작용했구나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야,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 국장 끝났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한번 저의 생각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고 그 다음에 하락의 원인이 정부의 엇박자 정책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주말 사이에 분명 엄청나게 나올 건데요. 그러면 이제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증시 올랐던 거 다 반납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올 텐데, 하지만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일 없습니다. 정부가 이런 엇박자를 탄다고 하더라도 코스피 4천까지는 여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 일단 정부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 3,300 근처까지 온 게 아니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올해 초부터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환율이 하락할 시기가 왔고, 환율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미국 외 다른 나라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당연하다는 거 이미 우리는 전부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마침 이제 그 시기와 맞물려서 증시 부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었고 코스피는 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쭉 올라왔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일본이랑 중국 증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옆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막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걸 보면은 정부 정책이 다가 아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노이즈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락해봐야 3천 근처 정도라고 보며, 그리고 또한 정부의 증시 부양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원래부터 하려던 거를 일단은 증시를 쭉 올려놓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마치 트럼프 전략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올해 초 미국 증시는 연일 쭉쭉쭉 치고 올라가다가 트럼프 할 거 다 하고 증시 하락시킨 다음에 결국 또다시 전부 다 신고가를 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증시가 올라 있을 때 이제 정부는 뭐 이것저것 진행했지만 결국은 이제 증시를 올려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 정부의 스탠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만 올리는 정부 이란 오명을 싣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조금 강하게 하고,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증시에 돈이 몰리게 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었고, 실제로 지금 또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약간 실망감 나왔지만, 하지만 정부의 스탠스는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또다시 뭐 당근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길었네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현금이 있는 사람은 하락할 때간 용기 내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이 없다면 이번 하락에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보는 기회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부의 실망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환율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미국의 다른 나라 증시가 전부 다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겠죠. 증시 부양이라는 단어가 크지 않더라도 코스피 3,500, 4,000까지 충분히 가능하고, 거기에 정부의 증시 부양이 강하게 들어오면 5,000까지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보니까 많이 오르긴 했네요. 거의 조정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오랜만에 장대 음봉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갭으로 상승했던 이 라인까지는 뭐 하락하지 않을까. 그게 한 3,000 내외거든요. 그 정도 라인까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떨어지면서 한두 달 오른쪽으로 기어가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우리가 또 어제 보지 않았겠습니까? 8월, 9월, 10월은 역사적으로 증시가 안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그게 100% 정답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10월쯤에 우리가 주식을 좀 다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는 현금이 없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급하게 하락할 때야 대부분의 주식이 다 하락하지만, 천천히 하락할 때나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기어갈 때는 오르들은 또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코스피가 한 3,000 초반까지는 빠질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생각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재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증시가 앞으로 쭉쭉쭉 더 치고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사람 중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치가 어딘가라고 제가 코스피 월봉을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딱 이게 보이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2020년도 초반입니다. 그때 당시에 코스피가 3,300까지 쭉 올라가는 그 시기, 그때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아래 꼬리 쭉 달았다가 그 다음에 양봉 만들면서 올라갔다가 한두 달 쉰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이랑 그때랑 차트가 너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시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쭉쭉쭉 올라갈 텐데 이렇게 V자로 올라가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고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데, 그게 딱 지금 이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때도 바로 8월, 9월, 10월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좀 쉬고, 그리고 11월부터는 다시 또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타났고, 우리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될지 한번 계속 보도록 하고, 그리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좀 많이 아쉽죠. 코스피는 많이 올랐으니까 아이 뭐 3,000까지 가능하죠,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코스닥은 그렇진 않습니다. 오른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락할 때가 있나 싶긴 하지만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한 740포인트 이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물론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당장 다음주 월요일부터 또다시 증시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3년간 2배 오른 닥스, 우리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 일봉을 보시면은 11,000포인트에서 22,000포인트까지 막 쭉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와중에 5% 하락은 거의 매 계절마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10% 정도의 하락도 거의 매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뭐 증시 끝났다, 다 도망가야 된다, 이런 공포에 너무 휩싸이지 마시고요. 상승이 나타나려면 조정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증시가 조금 더 하락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 기업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신용 많은 기업이죠. 증시가 단기 하락을 하게 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신용이 많은 기업일 수가 있는데요. 신용으로 들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을 버티기가 어려워 빠르게 매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버틴다고 하더라도 단기 20%가 넘는 하락이 나온다면 반대 매매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기업들이 누군가 1등부터 44등까지 봤습니다. 1등부터 그냥 쭉 읽어드리자면 우진엔텍, 야, 신용 잔고가 상당히 높네요. 10% 근처나 됩니다. 그리고 옵토스제야, 퓨런티어, 일신석재, M83, G2파워, 핑거, 우듬지팜, 미트박스, 랩지노믹스, 에이텍, 세경하이테크, 아가방컴퍼니, 넥스트, 바이오플러스, 캠트로닉스, 제일일렉트릭, 갤럭시아 머니터리, 에어레인, 폴라스 AI, 피롭틱스, 그리고 오른쪽은 아난티부터 이렇게 쭉 있으니까 이러한 기업들을 혹시나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은, 아니면 이제 내가 보유한 기업들의 신용 잔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MTS나 HTS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종목들의 신용 비중이 이제 한 6% 정도 넘어간다. 그렇다면은 하락할 때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이제 다른 소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매도가 요즘 2차전지가 좋은데 SK이노베이션은 그 수에 기대감이 없다고 하는데요. 현대차증권은 매수 의견을 철회하고 목표 주가도 11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하반기 실적 걱정이라고 합니다. 2차전지도 안 좋고 정유도 안 좋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향후 자본 확충 3조 원을 예고했다고 하는데 주주가치 희석이 된다는 소리가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다른 2차전지 생산주에 비해 매력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LG생거 화장품 적자라고요. 자, 정말 끔찍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때 화장품 대장주였던 LG생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지금은 이제 화장품 사업이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글로벌리 한국 화장품이 난리인데 혼자 적자라는 게 말도 안 되죠. 자, LG생건의 화장품 사업은 면세, 중국, 국내 이 세 가지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부 다 매출이 하락하고 있고 적자를 피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생활용품 및 음료 사업도 수익성이 안 좋다 보니 당연히 지금 당장 건들면 안 되는 주식이라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하지만 그 반면 삼성전기는 너무나 좋다고 합니다. 장이 안 좋을 때 좋은 주식을 챙겨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전기라고 합니다. KB증권은 꾸준한 실적 성장 흐름이 전망된다고 진단. 그래서 목표가를 20만원으로 유지했다고 하는데 빅테크 기업들의 AI 관련 투자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그 수혜를 예상할 수 있다고 하네요. 삼성전기 20만원 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고, 다음입니다. 이거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미중 갈등이 또 시작되나 중국이 엔비디아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엔비디아의 H20 AI 칩에서 보안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백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미국이 중국을 때릴 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중국이 미국을 때릴 때 썼다고 합니다. 중국 측에서는 H20의 백도 안전에 대해 설명하라며 증명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소식이 나오자 미중 반도체 전쟁이 다시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에서 미국 반도체주가 급락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반도체가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애플이 시간에서 2%나 올랐습니다. 호실적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분기 시장에서 예상했던 주당 순이익 1.43달러를 상회한 1.57달러가 나타났고요. 매출과 순이익도 작년이랑 비교하면 상승했다고 합니다. 특히 매출은 10%나 증가했고 21년 이후 최대 분기 성장률. 애플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돈을 벌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잘 팔렸나 봤더니 아이폰, 맥, 그리고 서비스 부분이 작년보다 성장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 중국 매출도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보다 4%나 성장하면서 3개 분기 연속 감소하던 것을 깨고 다시 상승 전환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애플의 이제 주가를 보니까 오른쪽으로 좀 많이 기어가는 모습인데요. 이제부터 상승 탄력을 타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고, 최근에는 이제 애플 재미없다고 많이들 무시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내년에 폴더블 폰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폴더블 폰이 가격대가 비싼 폰 아니겠습니까?
않습니까?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어서 다시 정고점을 트라이 할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애플을 보고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이 매수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피그마를 아세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피그마라는 기업이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공모가가 33달러였는데 250%나 폭등하면서 115달러에 마감. 디자인 업계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모두가 다 잘 아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피그마는 웹 기반으로 UI, UX 디자인 등을 만드는 도구인데 글로벌 디자이너 90%가 이걸 사용한다고 하죠. 참고로 22년도에 어도비에서 피그마 인수를 하려고 했을 때가 200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반독점 규제 때문에 무산이 되었었는데 지금 시가총액은 470억 달러. 어도비는 많이 아쉽겠네요. 마지막입니다. 오늘같이 증시가 안 좋은 날에 오른 섹터가 딱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우주 섹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장 끝나고 이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우주항공 특수합금 전문 공급망 관리업체 스피어가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머스크가 우리나라나 뭘 많이 하는 모습이네요. 앞으로 10년 동안 특수합금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약 1.5조 원 규모의 계약이 나왔고 이 소식이 나오면서 스피어는 당연히 상한가, 그리고 이외에도 다른 우주항공 관련주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증시가 하락할 때 이렇게 올랐으니까 인버스적 성격을 가지고 다음 주에도 더 좋은 흐름을 나타낼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8월의 첫날부터 매우 거칩니다. 8월이 큰 피해가 없이 마무리되길 바라며 많이 더운데 더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헤이요.